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왔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상승세 잘 유지가 되는 가운데 마감이 되고 있고요. 탄력이 조금 아쉬운 지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종목 안에서는 굉장히 또 빠르게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성장주 안에서의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질까요? 두 분께 답 들어보겠습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송태현 유한따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입니다. 일단은 시장 질문부터 드려보고 싶은데요. 정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미국장이 FOMC 의사로 공개되면서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고요. 다만 정규장 이후에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또 웃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FOMC 의사로 이 영향권 안에서 괜찮은 거냐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확실히 후퇴되면서 처음에 한 5번에서 7번 이 피벗 기대가 굉장했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한두 번에 그치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는 시장 실망감은 이제 크지 않은 건가요? 오늘 시장 반응을 보면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요. 오늘 우리나라도 금리 동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금리 동결 얘기는 뉴스에 아무 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보는 건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것들이죠. 만약에 엔비디아 이슈가 없었다라면은 전제를 깔게 되면은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엔비디아 이슈도 있고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있었고 FOMC 회의로 공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어찌 보면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로. 이렇게 좀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이 앞서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드만삭스도 3월 달 금리 날 거라고 계속 고집을 피웠었잖아요. 근데 결국 5월 달로 변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김치국을 먼저 마신 거죠. 김치국을 마신 거고 그러길 바랬었는데 연준은 응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말씀 좀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월 달, 3월 달 동결할 거라고 봤어요. 동결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서 근거가 뭐였냐면은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 점도표하고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쨌든 경제 전망치를 수정하게 되면서 금리 액션이 나오지 그 전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그렇게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은 파월이 선언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시장에 끌려가지 않겠다. 무언의 어떤 결심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준은 하겠지만은 적어도 시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속도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나서 본 게 이제 엔비디아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금리는 앞으로 하긴 할 건데 뭐 좀 늦춰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수익 날 곳이 어디지? 팔아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쪽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하고 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시장의 어떤 환경이 될까요? 여건이 될까요?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작년 11월 달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많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작년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를 했잖아요. 공매도 금지가 되게 되면서 종목들이 상승해 나올 때 제할 쓸 만한 뭐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인이고 기관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수익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시장을 땡겨서 종목을 올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종목에만 접근해가지고 종목을 해서 시장이 딸려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을 작년 11월 달 이후 시장 상을 보게 되면은 12월 말 잠시 그리고 최근에 저PBR 관련돼가지고 자동차가 금융주가 움직인 걸 제외하고는 거의 4개월 동안 개별 종목 장세였어요. 제 판단에는. 그러다 보니까 제지반도체 같은 종목들, 신성 대테텍 같은 종목들, 에브리봇 같은 종목들, 엔킨 같은 종목들. 이 종목들이 과연 물론 공매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 나옵니다. 나오는데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없다는 전제를 까게 하면 이런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나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뭐 시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종목 땡기면 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봐요. 근데 그 관점이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서 종목 장세가 계속 되고 있다고 본 게 맞는 거고 네. 결국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있잖아요. 움직였던 테마를 기재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5일 지나고 10일 지나게 되면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누적시키다 보면은 다음 순환매 이게 이 섹터가 가겠네, 이 테마가 가겠네 아마 보일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면 지금 장세가
힘들지 않고 그나마 좀 도움될 만한 어떤 도구라 될까요? 그게 될까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작년 11월 달부터 지속이 되고 있는 이슈에 의한 개별 종목 장세, 테마 장세가 지금도 여전히 ING, 진행형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전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매크로에 대한 관심도는 이제 시장에서 좀 사라진 것 같다. 계속 종목 안에서 답을 찾는 장이 될 거다. 결국 일단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로 확인되고요. 그 뷰도 여전히 유지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해서 어찌 보면 미국 경제의 견고함으로 포커스 맞춰야 하나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여전히 매크로보단 종목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도 송 과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어제 매도였다가 결국은 잠깐 팔았던 지난 2월 15일 제외하고는 2월 들어서 꾸준히 우리 시장, 특히 거래소에서 담는 외국인들 연속성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좀 그 규모 자체는 줄어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저PBR주 관련한 정책 이제 다음 주 26일에 발표가 될 거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 이 매수 상위 이 탑 10 안에 보니 기아, SK스퀘어, 삼성물산 같은 저PBR 대표되는 종목들을 여전히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향성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26일 이후에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될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있는 게 사실이고 대부분의 이제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단기적으로 월봉 기준으로 30% 가까이의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이제 저PBR 관련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배당 이슈가 겹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금융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2월 달까지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2월 중간에 명절이 있었었고 휴일이 있다 보니까 그 강도 자체가 강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이 월 말로 가게 되면서 매수의 강도는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걸 텐데 네. 그런 부분이 맞물리게 되면서 일정 부분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저PBR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종목군들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지금까지 저PBR을 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중요해지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은 배당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은 좀 지켜보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단기적으로 배당에 대한 이 니즈도 섞여서 들어왔던 만큼 그 반대로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을 때는 네. 다른 저PBR보다는 조금 더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 외에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런 저PBR 관련된 이슈 외에도 조금 더 매력적인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을 더욱더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이 자회사단에서 확실히 다른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혹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종목군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은 보다 더 움직임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관련된 종목으로는 LS라든지 아니면 롯데지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건 중간 지주사 격에 있는 종목들도 재밌어요. 네. 예를 들어서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SK 굉장히 하이닉스 좋아하더라고요. 관련된 모멘텀과 함께 이 저PBR 관련 이슈 이 두 가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LG화학이라는 재밌는 게 있어요. LG 에너솔루션에 대한 지분율 자체가 85%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분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주주환원에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나왔을 경우에는 과연 네.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무언가의 스토리를 하나 더 입히게 되었을 네. 경우에는 충분히 더욱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저PBR주 안에서의 기회는 상반기까지 살아있을 거다. 그리고 정책 발표 이후에 일부 이탈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들 종목들 중심으로 한 수급 연속성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섹터로 가볼까요? 시장 마무리를 짓고 오늘은 단연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컸습니다. 송 과장님께 재차 질문 드립니다. 엔비디아가 매출, 이익, 가이던스 시간에서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트리플 비트를 달성했습니다.
아까 정 이사님도 결국은 매크로보다는 실적에 반응했던 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엔비디아가 지난 실적에서도 이렇게 예상 밖의 좋은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결국 끌고 가는 양상을 보여줬잖아요. 다시 한번 반도체주가 신고가 랠리 이어진다. 오늘 장 봤을 때 이 같은 단언이 가능한가요? 저는 안도 랠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확인하고 가는 단기 랠리인가요, 그러면? 엔비디아 관련돼서 실적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실적이 정말 우리가 놀랄 만큼의 실적이 나올 건가에 대한 부분이 잘 몰랐었거든요. 확신이 그래서 없었다. 실적 발표한 이후에 보게 되면 시간에서 4%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요. 그만큼 시장에서도 엇갈리는 시선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일단은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은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사실상 AI 관련된 버블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은 이거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아실 테고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연장이 될 수 있는 좋은 신호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결국은 AI에 관련된 부분에 높은 상관계수로서 반도체 섹터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밑에 단에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활용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즉 아까 이순 앵커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우리는 늘 이 매일매일 새로운 무언가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반도체 관련돼서 뭐 핌스라든지 이런 건 이미 옛날이 됐고요. CXR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뉴르모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MUF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매일매일 나오는 용어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그만큼 아직까지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 중에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섹터 순환매 속에서는 결국은 돌다가 다시 올라가고 돌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 섹터는 좋은 기회를 조금 더 연장을 받는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여기서 먹을거리는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쭉 달린다라고 단언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우리가 불확실했던 것을 확인하는 그 작업이었고 여기에서 룸을 조금 더 발견할 수 있었던 이벤트다 말씀하셨어요. 다만 종목별 안에서의 이 탄력 편차는 어떻게 해석할지 정 이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장비 안에서 PSK 홀딩스 20%의 급등, 제우스, 에로티 베큐um 이런 종목들 좋았고요. 디자인하우스 안에 가온칩스는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송 과장님 언급한 MUF 관련해서는 또 시그네틱스가 윗꼬리가 달리고 TLB는 또 약하고 종목별로 이런 편차의 이유는 어떻게 찾으세요? 그거는 1번 질문에서 충분히 또 답이 된 것 같아요. 개별 종목 장세. 개별로 네네.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환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풀이 또 더 좁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네. 내에서도 가는 종목이 있고 안 가는 종목이 있고 왜 그런 말씀을 드냐면은 오늘 동진 세미캠 갖고 계신 분은 뭐야 나도 반도체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반대로 PSK 홀딩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활짝 오늘 너무 좋다 그렇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풀이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들 쪽으로만 또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 오늘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 시장이 괜찮아 보이지만은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909 종목, 상 종목 수가 632 종목이거든요. 이게 네네. 뭘 뜻하느냐? 매수보다는 매도하신 분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는 종목들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고 있다는 것을 예. 반증한다고 보시면 예, 돼요. 예. 그러면 이거를 반도체 쪽으로 가져와 보게 되면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오늘 가는 종목들은 시원하게 뻗어 가지고 있지만은 못 가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네. 이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 안 가는 종목들 이렇게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환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 계속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HBM 있고 온 디바이스 A가 있다고 좀 볼게요. 이 둘 중에서 둘 중에서 뭐가 나쁘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없다라고 봐요. 둘 다 그래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이슈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 얘기 나오게 되면 CXL이 갔다가 오늘 엔비디아 얘기 나오니까 HBM이 좀 더 강하게 더 치고 나가고 저는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 속에서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풀이 많이 좁아져서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조금 많이 이제 아쉬운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또 전통 소부장들 이쪽에 좀 아쉬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도체 섹터 내에서 또 어찌 보면 새롭게 수혜주를 보았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관련돼 가지고 피롭틱스 그리고 조금 전에는 또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시그네틱스
대표적이잖아요. 이거는 유로모픽, 네페스, 그렇죠. 뭐 이런 그거는 또 제가 것들도. 항상 그 말씀이잖아요. 신상주, 신상론. 네. 그 관점에서 부합하기 때문에 또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그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도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희도 너무 많이 힘들어요. 많이 너무 빠르고 네. 많이 복잡하고 그리고 가는 종목 안 가는 종목 극명히 엇갈리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음 순환매 이 테마가 이 섹터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을 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정을 기다리는 게 네. 그래도 맞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채팅창에 황금손님이 네. 오늘 안 간 종목이 내일 가겠죠. 이렇게 또 현명하게 남겨주셨는데 지금 순환매로 해석을 네네. 해주셨어요. 오늘 못 가고 이렇게 엔비디아라는 이벤트를 소화하고 가는 종목들로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 밸류체인에는 이제 강하다는 그 이유가 있겠지라는 해석보다는 순환매로 보자. 송 과장님도 여기에 그런 공감을 하시는지. 그러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별화된 양상도 이유 있는 차별화가 아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이유 있죠. 사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매그니피센트 7에도 나오죠. AI 갖고 있니, 안 갖고 있니? 그렇죠. 애플이 다른 것 대비 훨씬 언더퍼포머잖아요. 그 이슈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력. 지금 삼성전자는 AI가 아니에요. 아직 HBM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잖아요. 파운드리 하고 있지만 고객사가 없고 수율이 안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없는 것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되는 한에서는 결국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좁히기 위해서 신기술들을 다른 걸 많이 내놓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많은 기업들이 거기서에 대한 수혜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일 테고 삼성전자가 만약 정말 이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붙기 위해서는 결국은 HBM 관련돼서 얼마만큼이나 다시 이제 가져갈 것인가 혹은 이제 파운드리에서 얼마나 고객사를 확보를 하게 되고 우리도 AI 관련돼서 매출액이 하이닉스만큼의 정도가 나와 이 정도가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사실상 이걸 따라붙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보게 되면 지금도 미국에서도 엔비디아와 AMD가 1, 2위의 격차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러한 부분을 삼성전자가 얼마만큼이나 M&A를 통해서 혹은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각을 통해서 잘 이런 것을 스무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결국은 삼성전자의 과제로서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소부장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런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좋은 게 많을 테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더 또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율 전쟁.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별화된 이유를 두셨는데 지금 순환매 이야기를 들었고 송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럼 반도체 밸류체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흐름에서는 탑픽으로 보신다면 이쪽이 가장 매력적이다 골라주실 수가 있나요? 그걸 고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네. 순환매이기 때문에 어차피 섹터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거를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섹터의 대장은 뭐였지? 이거예요. 이게 가장 키워드인 거고 네. 오늘의 얘가 1등이지만 내일에는 타 섹터의 1등이 걔가 1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이닉스의 이제 밸류체인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1등에서 자기가 잘하는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삼성전자는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많이 만드니까 우리가 소부장 입장에서는 그쪽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탄력도가 좋은 거죠.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에서 힌트가 나왔네요. 정태근 이사, 송태영 과장과 함께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